안녕하십니까. 출입국 관리직 전문으로 오셨죠? 그래요. 그 출입국 관리직 그 시험 과목은 다 일반적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피셋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전공 과목으로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행정법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헌법 있죠? 근데 제가 맡은 과목은 제가 여기서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공심화하고 해커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기 법원직을 이제 거기서 강의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맡은 직렬이 해커스에서는 경찰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기에서는 법원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공심화 여기서는 국가직이에요. 그것도 7급.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직렬별로 기출 문제가 다 달라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살짝 얘기해 주면서 국가직의 특징에 대해서 그 대비를 하시는 걸 좀 살짝 맛보기로 좀 알려드릴게요. 응?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우리 7급 공무원의 이제 형사소송법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이제 의의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경우는 필기 좀 할까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출입국관직에서 국경에서 이제 만약에 출입국관직 사범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특별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했을 때 절차가 좀 엄격하거든요. 체포할 때 보면은 체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할 때 절차가 우리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죠. 얘가 지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가 들어가요. 수사가 들어가고 나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합니다. 공소 제기하게 되면 이제 법원 가겠죠. 법원에서 이제 공판 증거에 의해서 공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공판하고 나면 재판이 선고되고 7일 경과면 확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기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형사소송법을 강의할 때는 여러분 알 때는 전체 흐름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수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 전체 흐름에서 내가 수사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또 전체 흐름에서 내가 공판 파트, 증거 파트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면서 숲을 그리면서 어떻게 돼요? 숲을 그리면서 그 차트를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조문을 좀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할 때 가장 출발점은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에 의해서 판례가 나오는 거고 법조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데 법조문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 법 공부하신 분들 좀 있나요? 여기 법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 시하고 설명문이 있다 봅시다. 우리 국어에서 시하고 설명문이 있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쉬웠습니까? 시가 문제 풀기 쉬웠어요? 설명문이 문제 풀기 쉬웠어요? 설명문이 문제 풀기 쉽죠. 그죠? 읽으면서 이해가 되니까. 근데 법은 설명문이 아니에요. 함축적인 용어, 시의 함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에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 이런 게 나오고 기각 이런 단어가 나오고 면소 이런 표현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 딱 이게 어떤 뜻인지 이걸 풀어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법 공부할 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헌법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형사소송법, 행정법 공부할 때도 항상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여야지만 이제 이게 실천되어 있는 이런 기본서를 어떻게 돼요? 책을 밑줄 긋고 막 풀어쓰잖아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보면 어때요? 시할 때 시 밑줄 긋고 막 풀어쓰죠. 그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 공부할 때는 그 용어 정리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 써서 자기 설명문처럼 해서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건 뭐 수업 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국가직 시험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 전반에 고른 출제가 되는 것이 이 7급 국가직 시험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해커스에서 경찰 파트를 맡고 있다 그랬죠. 경찰은 우리 아까 수사자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판 들어가서 증거에서 공판하고 나서 선고 나오죠. 경찰은 어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경찰은 수사가 중요하죠. 문제 비율이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법원직은요? 법원직은 당연히 요 공판 쪽도, 법원이 맞는 공판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국가직은요? 국가직은 요 수사와 공판까지 고루고루 출제가 됩니다. 어디에 편향돼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국법 접근할 때는 전체적 흐름을 알면서 고루고루 문제 푸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겠지만 이게 편향돼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루고루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출제 문제의 80%는 뭐냐면 80%는 20문제 중에서 80%는 기본 개념과 법조문에 따른 판례 분석입니다. 우리가 그 조문 있죠. 조문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법조문에 따라서 이제 조문에서 이론 법조문에 따라서 이제 기본 개념을 배워요. 요거를 판례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문에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조문에 따라서 판례가 이렇게 분석되는 게 맞물리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뭐 조문 개념 이론 따로 공부하고 판례 따로 공부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조문에 따라서 당연히 판례가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과 법조문만 해서 이제 판례 분석을 하게 되면 80%는 대부분이 한 100점 만점에 80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7급 시험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출제의 20%에서 당락이 제고됩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의 사례화예요. 사례를 일단 좀 판례 분석 잠깐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 사건 있죠? 판례나 사건 딱 부여주고 그 해당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고 그 흐름의 이유부터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합적인 문제에서 형사소송법은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